안녕하세요. 지한이 아빠입니다. 오늘은 ETF와 관련돼서 두 번째 시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ETF의 간단한 개념을 좀 설명드렸는데요. 두 번째 이제 ETF 투자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알아야 되는 내용을 좀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ETF의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이름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코덱스 금선물이라고 한다면 코덱스와 이 금과 관련된 그 ETF라는 것이고요. 예를 들면 코덱스 2차 전지라고 해보십시오. 2차 전지라고 하면 2차 전지 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합쳐진 것을 코덱스 2차 전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은 ETF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네이버 증권에 가서 보시면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좀 몇 개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ETF를 투자할 때는 주식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팔면 현금은 이틀 후에 계좌로 들어오고요. 다만 매매 계약이 체결된다면 바로 주문도 가능하고 오전 10시에 낸 주문이 체결됐다고 하면 즉시 매도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하고 똑같은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ETF와 관련된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번 보시는 그 ETF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 곱하기 T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ETF를 보시는 내용인데 이 제목이 전부 답니다. 코덱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킨덱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타이거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KB스타라고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ETF고요. 타이거라고 되어 있는 명칭은 미래에셋. 그 다음에 KB스타라고 되어 있는 건 KB. 그 다음에 킨덱스는 한국투자신탁에서 만든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 선물이라는 단어는 코스피 200 종목의 이름 중에 하나죠. 그러면 코덱스 삼성그룹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그룹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데 누가 만들었어요? 코덱스니까 삼성자산운용이 만든 거죠. 인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버스는 반대로 수익을 내는 거고요. 레버리지라고 하면 올라가면 수익이 나고 떨어지면 손실이 나는 형태고요. 2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 건 2배 수익, 2배의 손실을 발생한다는 의미고 TR이라는 단어는 토탈 리턴이라고 해서요.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다 보면 여기에 가로 열고 H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덱스 금선물 가로 열고 H 이렇게 되어 있다면 코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고 주 대상은 뭐냐? 금과 관련된 선물의 대상을 하는 거고 H는 환해지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덱스 2차 전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 전지와 관련된 산업과 그쪽에 관련된 회사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TF는 이름이 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이나 증권회사나 이 ETF를 광고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유는 펀드 수수료가 작기 때문입니다. 일반 펀드는 1.5에서 3%의 수수료를 내태내고 인덱스는 0.35에서 1.5% 정도의 수수료가 나지만 ETF는 0.15%에서 0.5% 정도이거든요. 따라서 수수료가 상당히 쌉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많은 효과를 내지는 못하겠죠. 다만 최근에는 ETF 투자가 워낙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들도 다양한 ETF의 상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동성 공급자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리퀴디티 프로바이더인데요. 예를 들면 코덱스 삼성그룹이라는 ETF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코덱스 삼성그룹이라는 ETF를 만들면 참가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증권회사들이죠. 이 증권회사들이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유동성 공급자라고 하는데요. 이 유동성 공급자는 ETF가 이제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해당되면
주문을 자동적으로 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거를 유동성 공급자라고 한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ETF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ETF 상품이 있지만 해외, 대표적으로 미국이 전체 ETF, 전 세계 ETF 상품의 약 7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미국의 ETF의 대표적인 예는 S&P 500, 그 다음에 QQQ는 나스닥 100개 지수를 추정하는 그런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 인더스트리얼 에버리지 DIA라는 ETF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ETF를 코덱스 200, KRS 100, 코스피 200, KRS 100, 코스피 100, 코스피 150 이렇게 이제 종목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ETF 상품을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ETF를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일단 이 정도를 이해하고 ETF를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네이버에 증권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ETF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덱스 200, 즉 코덱스 200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자산운용에서 만든 ETF죠. 이 ETF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종목은 뭔지 우리가 자세히 당연히 해야지만 삼성전자 주식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지수와 동일하게 갈 수 있는 방식대로 바스켓을 운영해서 그 바스켓에 투자를 해서 똑같이 가도록 이렇게 하는 방식이 ETF다. 그래서 현재 저도 ETF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ETF를 해보니까 장점은 뭐냐 하면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즉 주가의 흐름에, 개별 주식의 흐름에 민감하지 않다. 그 다음에 주식, 스마트폰을 자주 보지 않게 된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단점은 ETF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변동폭이 크지 않습니다. 주가 지수가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금씩 사모으는 형태의 투자 방식에 적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나중에 저희가 중간중간 ETF로 투자한 그런 현황을 직접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ETF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정도 설명을 이해하시고 네이버 증권에 가서 ETF와 관련된 탭을 누르고 한번 살펴보시든가 아니면 간단히 저희 책 리뷰, 앞으로 ETF와 관련된 책 리뷰를 할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 보시면 조금 더 책을 사서 하나 보시면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